시청자 여러분, 황장수의 주말 진단하겠습니다. 옛날에 한국이 50년대 때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돌아간다는 것은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저 나라는 영원히 민주주의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굉장히 굴욕적인 말이었지만은 그 시대에 한국의 정치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싼 시대였죠.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라는 평가는 그대로 하더라도 그렇다고 정치 부분이 당시에는 엉망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민주주의를 경험한 지 한 10년밖에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민주주의 경험을 역사상 10년 경험했는데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왕조를 열은 지 10년 안에 그 왕조가 정착하겠습니까? 그 시대는 어쨌든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이 일천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민주주의 경험이 80년이 돼 갑니다. 자, 한 40년 지나면 좀 정상이 되고, 그러니까 한국이 80년 중반쯤에 87 항쟁이 일어나고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하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40년쯤 지난 시점에 해방 후. 그런데 그 후에 또 한 40년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87년 이후에 또 한 40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전반기 40년은 민주주의까지 오는 필연의 과정.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5.16 그리고 전두환의 쿠데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배가 불러지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도 형성되기 시작했고 중산층이 형성되고 교육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군사 독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적 민주주의도 갖추기 시작했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시작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헌법을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 개헌으로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돌아가기는커녕 87년 6월 항쟁이라는 그 사건 이후 40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까? 퇴보하는 것 같습니까? 그때는 없던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중반까지도 없던 대통령 탄핵이요. 최근 10년간에 2번이 났습니다. 물론 집권한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 탄핵시키고자 나온 사람들의 정치적 야욕과 선동도 부인할 수 없고 언론의 형태도 거기에 일조했죠.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된 40년 만에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제가 어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조홍천 의원이 지적한 민주당은 이재명 유일체제로 가 있고 당내에 어디에도 말할 자유나 토론할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무한 독재다. 그런 자가 집권하면 모든 상황을 갖다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못을 박아서 파시즘 체제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이재명 욕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요, 입만 열면 이재명 욕을 하고 또 우리 방송에서 이재명 사진을 방송 자료로 쓰면 저 사진 지하라. 왜 쓰냐? 기분 나쁘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재명이가 지금 그 많은 자신의 비리 부패 사법 리스크를 견디면서 지금 거의 대선 코앞에 오는데 당신은 잘했습니까? 당신은 숫골로서 썩은 보수 정권을 무조건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숫골식 사고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보수의 올바른 가치가 발전하도록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고 우고 할 것 없이 저질 국민들이 한마디로 저질 보수 정권과 저질이라고 하는 말도 아까울 정도의 저 썩은 이재명 민주당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국민이 저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도자의 수준은 국민 일반 수준보다는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윤석열이나 이재명, 특히 이재명은 국민 일반 수준이 아니라 범죄자 일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마디로 공직 근처에 올 수 없는 도덕, 양심적
그리고 법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공동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을 뽑아준 성남시민, 이재명을 뽑아준 경기도민, 이재명에게 거의 27만 표 차이로 대통령 근처에 가도록 만드는 국민들,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를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이재명 지지자들, 이들은요 정상입니까? 이들은요 저질이에요. 나는 저질이라고 봅니다. 고향이 호남이라서 이재명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저질이에요. 마찬가지로요 나보고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러면 경상도는 저질 아니냐? 저질입니다. 윤석열 정권 같은 정권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자들 숫골도 저질이에요. 보수의 상당수가 숫골화되어 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이나 그리고 숫골화된 보수 지지자들도 저는 둘 다 저질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질을 극복하지 않고는요 대한민국이 영원히 저질 정치밖에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정치인이 저질이라서 국민을 저질로 만든다고 보십니까? 국민이 저질이라서 정치인을 저질로 만든다고 보십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것과 비슷한 논쟁인데요. 저는요 국민의 저질성을 먼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공직에 나선 사람을 뽑아야 할 때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에 대한 자신의 고향이 어디라서 또 저 사람이 말을 시원하게 내뱉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준다고 저 사람이 되면 화끈하게 엎을 것 같아서 지지한다고 하면요 그런 생각을 하고 표를 찍는 사람은 상저질이에요. 또 내 처지가 불우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지지한다. 그것도 상저질이에요. 민주주의는요 끊임없이 갈고 닦고 감시하지 않으면 엉뚱한 대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인간이 만든 최상의 정치 제도라는 부분 나는 부정을 해요. 민주주의는 포퓰리즘, 파시즘으로 가는 길에 종이 한 장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수결이라는 게 결국 다수의 우중에 의해서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쓴 채 파시스트 독재자가 집권할 수 있는 길을 합법적인 공간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투표를 의해서 독재자가 탄생되어서 그 이후부터 돌이킬 수 없는 무지막지한 독재를 한다면 그것은요 저질 국민이 투표에 의해서 독재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선동되어서 밀어줌으로써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독일의 파시스트 히틀러, 이탈리아 파시스트 무솔리니, 일본의 도조를 갖다가 중심으로 하는 군부 정권과 그에 동조한 천황 이런 것들이 전부 파시스트적인 존재들이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시스트는요 항상 쉽게 선동당하는 대중들의 저질성에 이 기반을 두고 자라는 거예요. 우파 파시스트든 좌파 파시스트든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철학이 없고 한마디로 공부하지 않고 쉽게 휘둘리고 자신의 개인적 불만을 정치에 투영하는 자들을 노린 파시스트들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집단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질 국민들이 파시스트를 불러들여서 화끈한 쇼를 보기를 즐기다가 나라 망쳐드는 거예요. 필리핀의 두테르테 그리고 터키의 에르도안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미국의 트럼프 전부 저질 국민들이 투표로 불러들인 파시스트인 거예요. 그나마 중국은 공산당 독재라서 그렇다 치지만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진 지 한 30년이 더 지나면서 러시아가 발전한 게 아니라 러시아가 다시 파시스트 독재 국가로 전락해서 소련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항상 발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정신줄 놓은 국민들이 많아지면 후퇴해가지고 민주주의가 출발하기 이전으로 태형적으로 가버린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질 정치를 불러들인 거, 미국의 트럼프를 보면요. 트럼프를 찍은 사회 불만을 가진 사람이거나 트럼프의 마가라는 말에 속아 넘어간 저질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고, 미국의 월가에 있는 그 잘난 인간들도, 미국의 빅테크라고 실리콘밸리 주변에 있는 잘난 인간들도, 할리우드에 있는 잘난 인간들도 다수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가 미국 사회를 망가뜨리고 그야말로 쪽박차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세계에서 최초로 대통령을 뽑았던 나라도 국민들의 저질화에 따라서 저질 대통령, 독재자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라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신의 처지가 조금 어려워지면 결국은요, 이 파시스트적인 속성을 내비치면서 저질 정치인을 불러들여요. 트럼프가 미국을 저질로 만든 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가진 불만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고, 처음 4년을 재임하면서 어떤 짓거리를 하는가, 대선 불복을 하고 의사당을 습격시키고 하는 것을 지켜보고도 이번에도 또 트럼프 불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저질 국민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미국을 저질 국가로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어를 한번 봅시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든 진보든 저질 정권들이 연달아 잡기 시작했어요. 갈수록 저질화돼요. 솔직히 말하면 좌파도 좌파들 중에서 갈수록 저질화가 되고, 우파도 우파들 중에서 갈수록 저질화가 돼요. 결국은요, 한국도요, 저질 국민에 의한 저질 정치,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굴러가게 되는 이재명 당선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질 국민과 저질 정치인의 합작은 이제 저질 국가가 되게 만드는 거죠. 최종적으로 귀결은 저질 국가예요. 자, 필리핀 한번 보세요. 저 나라가요, 앞으로 희망이 있게 보입니까? 한때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갈수록 저질화 되잖아요. 저기요, 베네수엘라 한번 보세요. 갈수록 저질화 되지요. 저 나라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멕시코 한번 보세요. 저것도 갈수록 엉망이에요. 멕시코가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터키 한번 보세요. 에르도안. 거기에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그래서 지구상에요,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점점 독재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갈수록요, 선을 향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요, 잠깐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듯 하다가 금방 유사민주주의, 독재, 파시즘이 다시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역사가 선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간다라는 그런 옛날의 이론가들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이 그런 소리 했다가 개망신 당하지 않았습니까? 역사는 끝났다. 민주주의로 사실상 이제 이후 체제는 영원히 민주주의로 갈 거라고 후쿠야마 교수인가가 그런 말을 했다가 소련 망하고 난 뒤 지금 완전히 망언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저질 국민과 저질 정치인의 합작이야 저질 국가로 가는가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하기 바래요. 정말 고민 없어요. 패거리 지어가지고요, 상대방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저질성을 감추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보수 안에서도요, 이 저질적인 부분에 환멸을 느껴요. 그런데요, 보수에서는 저같이 보수 내부의 저질성을 지적하는 사람이라도 있지만 좌파에서는 좌파의 저질성을 지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과거에는요, 좌파들 내부에서 보수보다 훨씬요, 이 좌파의 잘못과 오류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없잖아요. 얼마 전에 국민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러시아분 란코프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소련에서 386 학생 운동권이었다. 그래서 당시 소련이 망하기 전에 한 사람이 대학을 다니고 하면서 소련의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붕괴되고 소련이 민주주의 국가 러시아로 가는 방향에서 학생들이 싸웠는데 80년대 소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소련의 학생 운동권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80년대 한국은요, 그야말로 국가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학생들이 학생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80년대 학생운동의 본질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랑코베 교수가 말한 게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중시해야 진보 세력이다. 오늘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좌우할 것 없이 모두 퇴보 세력이에요. 진보 세력의 반대말은 퇴보 세력이에요. 한국에는 보수의 반대를 진보라는데 잘못된 거예요. 한국은 좌우가 모두 퇴보 세력이다. 진보 세력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80년대 겪었던 오류를요, 지금 더 겪고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재명 총통을 만들어서 파시즘, 하이 이재명 하고 싶습니까? 국민들이요, 전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만에 일이 저질이 되었겠어요? 생각도 안 하고 책도 안 읽고요. 그야말로 술자리나 자기들끼리 차 마시면서 저질 정치 이야기나 일삼고요. 민주주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요. 고향 따라서 움직이고 학연 따라서 움직이고 이 짓거리 하다가, 그리고 배가 아파서 움직이고 배가 고파서 움직이고, 이러다가 한국은요 이제 저질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부인하지 마세요. 한국은 가장 빨리 망한 역사상 초유의 저질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